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뜬금없이 교재 왜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수험생 입장에서도 여기서 공부하는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모에게는요, 기준서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뭐겠어요? 제모에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겠어요? 제모에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요, 여러분, 얘는 기준서, 즉 사람들 간에 합의를 해놓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 기준 이런 것들은 바뀌어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개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개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봤던 제모에게 교재하고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모에게 교재는요, 아예 그냥 다른, 완전히 다른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요놈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나 옛날에 제모의 공부 한번 해본 적 있어. 나 학교 저기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제모에게 배운 적 있고 그때 나 A+ 맞았었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얘기야. 나 과거에 젊을 때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 공부 한번 해봤어. 그때 제모에게 공부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나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 경영지도사 공부를 할 때도 유리한 게 있을 거야. 물론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조금 유리한 게 있겠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바뀌었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이라는 게 좀 존재한다.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개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관리회계, 원가회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회계사 시험 볼 때 봤던 교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교재나 어차피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정을 신경 쓰거나 그럴 건 전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기준서이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가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교재에서 A라고 표현했다면 시험 문제에서도 A라고 표현을 하지, 교재에서 A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 비슷한 말로 B라고 시험에서 나오면 그 시험 문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책이 잘못됐거나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즉 기준서가 존재하니까 기준서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써야만 맞는 문제가 되고 맞는 교재가 된다는 거지. 하지만 얘는요, 그냥 이론체계예요. 즉 회사에서 쓰는 어떤 노하우들,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들, 근데 그 교수님이 또 한국 교수님도 아닐 거 아니야. 다 미국 이론들이거든요.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용어가 달라져요. 또 같은 개념인데도 회사마다 아무래도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겠죠, 표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용어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재무회계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어떻게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냐?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나 세법은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열심히 밑줄 그으시고 때로는 뭐 네모박스도 치시고 뭐 형광펜도 그으시고 하면서 그 표현들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걔네들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 공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재무회계나 세법은. 하지만 원가관리회계는요, 기준이 아니라서 솔직한 이야기로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요, 그냥 참고 목적으로만 보면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교재에 쓴 그 단어, 그게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느냐? 물론 뭐 그대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뭐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할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용어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장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장에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 내용,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그냥 제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재에 밑줄 긋는 건 전혀 메인이 아니고요. 설명 위주로, 칠판에 필기 위주로 해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해가 됐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세법은요, 뭔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원가관리회계는 설명 듣고 그냥 일단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교재에 있는 텍스트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아,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는데 그 얘기가 진짜로 여기 써있네,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반대인 거야. 다시 한번, 재무회계나 세법은요, 텍스트를 열심히 읽고 심지어 필요한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놨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원가관리에게는요, 제 설명만 잘 듣고 계신다면 텍스트 안 읽고도 문제가 풀려요. 그럼 그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연습하세요.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교재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아, 그럼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라는 걸 사후적으로 그냥 깨달아 주시면 된다는 거지. 즉, 모든 시험은 암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해를 당연히 강조를 합니다. 이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암기를 무시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수험생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합격하고 나서 더 이제 강사분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인간들도 다 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해는 완벽하게 했지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날 이해를 혼자 하고 있으면 뭐예요? 뭔가 외워져 있어야만 그때그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면서 뭔가 강의를 해드리겠지.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백날 이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3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해가 더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해를 다 해놓고 나서 암기까지도 따라와 주셔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암기의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재무회계나 세법에서는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표현, 단어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 외워진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하지만 원가관료에게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뭘 암기해야 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 표현, 단어 이런 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그거를 막 무슨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써가면서 막 쓰면서 팔 아프게 쓰면서 외운다, 생으로 막 외운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외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외워지려면 전제 조건으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이해는 뭘 통해서 하시는 거냐?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복습을 하시면서 암기가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 복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복습해서는 절대로 암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를 통해서 이제 재무회계랑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